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래된 숙제 같은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거는 루믹스 S5 35mm f1.8이고요. 이 카메라는 GH6 43mm 환산하게 되면 약 85mm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브이로그 촬영이고요. 오늘은 35mm, 50mm, 85mm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화각에 맞게 상황별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렌즈를 추천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진에서 보통 35mm, 50mm, 85mm까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1635의 화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망원으로 가면 70-200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단렌즈와 광각 망원의 렌즈를 맞추게 되면 거의 화각대를 다 맞췄다라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40mm 90mm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가장 인기가 좋은 화각대인 35, 50, 85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화각들을 말하기 전에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35, 50, 85mm의 단렌즈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유용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화각대인 풀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2470의 화각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화각 공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부가 언제 됐다고 판단을 하냐면, 좁은 곳이나 뭐 주 야간 상관없이 넓은 곳이나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여기서는 24mm가 필요하겠네, 여기서는 70mm가 필요하겠네, 그게 딱 그 장소에 가서 판단이 딱 내려진다면 저는 화각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문자 분들 있죠. 다양한 렌즈를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금액적으로 모든 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단렌즈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470에서 그 환경에 갔을 때 24mm가 맞겠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35나 50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데 24mm로 찍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나온다든지 왜곡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화각에 공부를 한다면 단렌즈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35, 50, 85 중에서도 저는 35mm를 가장 먼저 사용할 것 같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35mm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5mm 단렌즈만 바디캡으로 끼워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이거나 아니면 일상이거나 모든 환경에서 사진과 영상을 다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다. 여기서 35mm로 찍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게 감이 오게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화각대인 35mm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35mm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1.2m 정도 되고요. 특징은 35mm로 촬영을 하게 되면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인물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담기가 굉장히 편안한 화각대입니다. 35mm를 마운트를 해가지고 뭐 뷰파인더나 이런 거를 보면 생각보다 넓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35mm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카페 렌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서 내가 뒤로 이동을 하거나 발줌을 하지 않아도 적당한 카페의 배경과 인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카페 렌즈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캡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단렌즈를 산다면 저는 35mm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실내나 야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채워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50mm, 85mm도 각자의 특징이 있겠지만 실내 야외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활용도가 35mm가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렌즈 중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올인원 단렌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줌 렌즈보다는 단렌즈로 가게 되면 가장 고급 라인으로 가게 되더라도 f1.8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f1.4, 1.2까지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딱 인물의 포커싱을 잡으면서 배경은 부드럽게 심도 표현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짐벌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은
광각 렌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짐벌도 잘 활용을 하려면 점점 망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웃포커싱이 걸린 상태에서 짐벌을 운용을 하게 되면 또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짐벌을 올리게 되더라도 50mm, 85mm는 좀 어렵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떨림이 더 잘 보이기 시작을 하고 짐벌로 떨림은 안 보이겠지만 이 패닝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적당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의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광각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짐벌 표현을 하기에도 가끔씩 활용을 하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35mm 단렌즈는 진짜 좋은 렌즈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나 또 선택을 하기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물론은 있겠죠. 장점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배경을 적당히 채우기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즉슨 배경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구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고 찍으면 약간 폰카스러운 느낌의 사진과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각 렌즈를 입문을 하게 되면 이제 왜곡이라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mm로 사람 머리 위에서 찍으면 갑자기 키가 작아 보이고,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갑자기 막 거인처럼 키가 커 보이는 그런 왜곡 현상이긴 한데, 물론 24mm부터가 우리가 광각이라고 일컫고 있긴 하지만 35mm도 왜곡은 좀 덜하긴 하지만 항상 구도를 생각해서 찍어야 배경과 인물의 분리를 주면서 적당히 채우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쉬운 점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제 생각에는 35mm만 공부를 하잖아요. 화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거든요. 35mm를 한 달 동안 이용해서 내가 35mm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50mm, 85mm 화각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걔들은 조금 더 망원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35mm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20mm나 16mm, 14mm로 가게 되면 구도 잡기가 더욱더 어렵거든요. 약간 미니 맛보기로 할 수 있는 렌즈니까 번들 렌즈에 비해서 잘 나오고 배경 담고 포커싱 담고 구도 공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광각이나 이런 거를 갈 때도 화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산다면 무조건 지금 저를 찍고 있는 35mm를 추천드릴 겁니다. 찐입니다. 50mm는 표준 화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과 카메라의 50mm는 거의 비슷하다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0mm 단렌즈를 이용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인물을 보고 있는데 위치나 뭔가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예쁘게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이에요. 35mm 화각이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경을 적당히 담기 좋은 화각이라면 50mm는 적당히 배경을 덜어내서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50mm, 85mm부터는 좀 여친 렌즈이다. 그냥 찍어주면 잘 나온다, 좋아한다.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50mm S 프로 1.4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35mm는 제가 한 1m, 한 1.2m 정도 띄웠는데 지금은 한 2, 3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찍으면 요 정도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롭바디나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번들 렌즈랑 같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렌즈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50mm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0mm랑 단렌즈 50mm는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확실히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나소닉도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도 인기가 많은 화각대, 그 중에 50mm 단렌즈도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성능으로 때려 박아서 렌즈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35mm와 비슷하게 일반 스냅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인터뷰 영상 촬영할 때 메인캠으로는 보통 50mm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0mm도 굉장히 좋은 렌즈고 만능 렌즈인 것 같지만 얘도 약간의 제약사항이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실내라고 봤을 때 그 실내가 넓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카페 렌즈 같은 바로 앞에 있는 인물이거나 사람들이 조금 많거나 비좁은 환경에서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점점 뒤로 발줌을 하면서 찍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고요. 좁은 곳에서는 35mm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편이었고, 이거는 35mm도 포함이 되는 얘기긴 한데 50mm부터는 진짜 포커싱이 극대화됩니다. 이거는 장점이에요. 피사체, 인물이 한 명일 경우에 그냥 보이는 그 모습대로 찰칵찰칵 해도 집중도 있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기 쉬운 것은 맞지만 2명이다. 그럼 심도가 얕죠. 내가 2명을 다 같이 찍고 싶은데 나란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옆에서 내 친구가 옆에 있고 촬영을 여기서 하게 되면 앞쪽에만 초점이 맞는다든지 뒤쪽에만 초점이 맞는다든지, 특히 뭐 웨딩 촬영이나 이런 데는 사선으로 찍기 쉽죠. 거기서는 조리개를 좀 조였다가 개방을 했다가 하는 정도의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1.2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좋은 렌즈가 50mm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영상의 매력에 가장 쉽게 크게 다가갈 수 있는 화각이 50mm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입장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실내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면 50mm보다 35mm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가지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사용을 할 건데 나에게는 어떤 렌즈가 맞을까, 그것 또한 써보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mm로 넘어가겠습니다. 85mm로 넘어와서 집중도가 있는 인물 사진을 찍기에 여러 화각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화각입니다. 기존 화각들보다는 왜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면서 프레임에 걸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조금 과장해서 작품 같은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 그런 화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50mm 2470으로 웬만한 건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의 기준에선 웨딩에서 85mm의 절실함이 또 특히나 느껴집니다. 70mm가 망원 단위긴 하지만 그런 웨딩 같은 곳에서는 이게 좀 너무 아쉽다, 망원이 있으면 좋겠다, 85mm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주로 85mm는 실내 촬영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내 스튜디오고 넓은 곳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뭐 집 안에서 촬영을 하거나 카페에서 촬영할 때는 뒤로 발줌을 멀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이 멘트를 찍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85mm를 들고 야외로 나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85mm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m 이상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화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85mm는 인물에 집중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5mm가 진정한 여친 렌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배경보다는 인물의 동작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을 때이고요. 인물을 떠나서 다른 쪽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세 인서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디테일 컷이라든지 인물의 손짓 표현이라든지 발동작이나 표정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담아낼 때는 저는 오히려 85mm로 인물의 동작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85mm도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내가 야외보다는 실내 촬영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이 렌즈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35mm, 50mm는 그냥 바디에 렌즈만 끼워서 만능으로 다니면서 촬영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85mm는 어렵습니다. 실내나 야외를 갔을 때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망원의 화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단렌즈를 산다면 망원보다는 광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35mm에서 구도 공부를 하겠다고, 그리고 35, 50mm에서 화각 공부를 하고 2470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24mm가 맞겠어, 50mm가 맞겠어 라는 정도의 공부가 됐다면 무조건 생길 겁니다. 망원의 갈망이죠. 거기서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화각이 망원대인 85mm입니다. 여기서 각 화각대의 특징을 느꼈다. 그러면 렌즈를 많이 구비하긴 어렵다. 2470 화각에서 35mm를 가거나 2470에서 85mm를 가거나, 저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렌즈가 있으면
웬만한 환경은 거의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경은 아닙니다. 광각이나 70-200 같은 렌즈들도 가끔씩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5mm, 50mm, 85mm 화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2470도 조금 첨언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파나소닉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 유저분들은 또 풀프레임 아니면 마포 센서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했던 거는 S5의 35mm f1.8, 50mm f1.4 S 프로 그리고 85mm f1.8 렌즈를 이용을 했고요. 마포로 가게 되더라도 풀프레임 기준으로 2배 환산을 하면 됩니다. 25mm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50mm의 화각을 가질 수 있고요. 43mm의 렌즈를 이용하게 되면 약 85mm의 화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강의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 렌즈인데 1025 f1.7과 같은 렌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20mm, 35mm, 50mm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렌즈다 보니까 파나소닉의 유저라면 렌즈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파나소닉 거를 이용해도 좋지만 파나소닉, 라이카, 시그마가 지금 마운트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드 파티의 가성비가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번에 인플루언서를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35, 50, 85mm 화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고민이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제는 50mm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렌즈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